트럼프가 이란을 쳤습니다. 테헤란 시내 한복판을.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에 민간인이 쏟아지는 거리 위로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느냐고요? 중동은 멀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상관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 여러분 통장이 녹습니다. 기름값이 폭등하고 물가가 미치고 환율이 뛰고 주식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급소가 호르무즈 해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 전쟁이 왜 남의 일이 아닌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자, 먼저 이번 공격이 왜 심상치 않은지부터 짚겠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6월에도 핵시설을 타격했어요. 그때는 12일 만에 끝났습니다. 핀셋 타격이었고 시장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첫째, 테헤란 시내 한복판을 쳤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 정보성, 국방성, 원자력 기구, 전부 도심 중심가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둘째, 새벽이 아니라 오전 9시 30분에 쳤습니다. 이란에서 토요일은 우리나라 월요일이에요. 출근길이었습니다. 거리에 사람이 가장 많을 때를 골라서 때린 겁니다. 이건 민간인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뜻이에요.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디든 때릴 수 있고 누구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 테헤란만 친 게 아닙니다. 이스파한, 콤, 카라지, 케르만샤. 이란 전국의 주요 도시를 동시에 폭격했어요. 핵시설도 다시 쳤고 군사지휘부도 쳤고 정권의 심장부를 통째로 날리려 한 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미 2월 14일에 보도했습니다. 미군이 수주간 지속되는 작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요. 타임 오브 이스라엘은 트럼프의 발언을 인용해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대규모 전투를 선포하며 정권 전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 핀셋 타격이 아닙니다. 장기전의 서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란이 가만히 맞고만 있겠습니까? 당연히 보복합니다. 문제는 그 보복의 방식이에요. 이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이스라엘 본토 공격과 중동 주둔 미군 기지 타격.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시장이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충격은 제한적일 겁니다. 두 번째 카드. 프록시 세력 동원. 북예멘의 후티 반군 같은 대리 세력을 통해 홍해의 상선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세 번째 카드. 여기서부터가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교란입니다. 이 세 글자를 기억하세요. 호르무즈.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이 좁은 바닷길에 달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고요? 전 세계 석유의 약 20%가 지나가는 바닷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UAE 이 나라들이 수출하는 석유가 전부 이 해협을 통과해요. 폭이 극도로 좁습니다. 유조선들이 줄줄이 늘어서서 지나가는데 이란의 해안선이 이 해협 북쪽을 길게 감싸고 있어요. 이란이 이 해협을 완전히 봉쇄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그럴 힘은 없어요. 하지만 교란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교란만으로도 재앙이 됩니다. 이란이 보유한 교란, 수단이 뭐냐? 첫째, 수백 척의 고속정입니다. 대단한 무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기껏해야 자동소총 수준이죠. 하지만 유조선은 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속정이 달려들어서 유조선을 납포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기름이 가득 찬 배를 화력으로 공격할 수도 없고 특수부대를 투입했다가 폭발하면 그건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둘째, 기로에 수천 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뢰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이냐. 19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란이 뿌린 기로에 하나에 당시 미국의 최신의 구축함 USS 세뮤얼 B 로버츠가 반파됐습니다. 최신의 군함도 기로에 하나에 반파가 되는데 무장 하나 없는 유조선은 말할 것도 없죠. 기로에가 수천 기 있다는 이야기만 나와도 유조선 선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지 않겠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뿌릴 필요도 없어요. 뿌렸다고 주장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이동식 대함 미사일이 해안선을 따라 촘촘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라 미국의 군사위성으로도 정확히 타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세계 최강 미 해군이 막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여기서 소름 돋는 현실이 나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배치된 미국 구축함이 2척입니다. 홍해에 1척. 합쳐봐야 6척이에요. 중국도 견제해야 하고 항공모함도 호위해야 하니까 동원 가능한 구축함은 최대 7척입니다. 홍해와 호르무즈를 동시에 지켜야 하니까 호르무즈에 배치할 수 있는 건 4척이 최대예요.
네 척으로 수백 척의 고속정 게릴라전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유조선 한 척만 납포당해도 끝입니다. 전 세계 유조선 선사가 호르무즈 통과를 거부할 거예요. 실제로 기름이 차단되지 않아도 공포만으로 유가가 폭등합니다. 이게 교란의 위력입니다. 자, 여기서 대한민국 이야기로 들어오겠습니다. 왜 이 전쟁이 우리한테 재앙이 되느냐? 대한민국은 원유 수입 의존도가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요. 이 해협이 교란되면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달라스 연준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WTI가 63달러 대인데 거의 60% 폭등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대한민국은 유가가 90달러만 넘어가면 무역수지가 흔들리고 120달러가 넘어가면 무조건 무역수지 적자가 됩니다. 이건 수치가 아니라 법칙이에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첫째,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은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은 모든 물건값이 올라요. 빵값, 택시비, 전기요금, 난방비, 생활 전반의 물가가 미치도록 뜁니다. 지금도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라서 허덕이고 있는데 유가 폭등까지 겹치면 체감 물가는 상상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둘째, 환율이 폭등합니다. 기름을 사려면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아요. 지금도 1,400원대 후반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데 유가 폭등이 겹치면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가 더 오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미치도록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셋째, 외국인이 빠집니다. 이미 신호가 나왔어요. 2월 27일 하루 만에 외국인이 7조 원을 투매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 순매도입니다. 왜 그날 팔았겠습니까?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비필수 인력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중국 정부가 이란 체류 자국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임박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수백조 원을 굴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알고 먼저 빠진 겁니다. 그 7조 원의 반대편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날 개인이 6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외국인이 던진 걸 개인이 받아낸 겁니다. 전쟁 직전에. 이게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외국인은 돈으로 행동했고 개인은 뉴스를 보기도 전에 물량을 떠하는 겁니다. 다섯째, 무역 수지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유가가 폭등하면 수출 기업들의 원가가 올라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수입 비용은 폭증합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되면 경상수지가 흔들리고 경상수지가 흔들리면 국가 신용등급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 교란이 시작되면 유가 폭등, 물가 폭등, 환율 폭등, 외국인 이탈, 무역수지 악화, 이 5가지가 동시에 터집니다. 하나만 터져도 힘든데 5개가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물론 최악의 시나리오만 보면 안 됩니다.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이란 정권이 항복하거나 내부 혁명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면은 전쟁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리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란 국민들 스스로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라. 그러면 미국은 통치 비용 없이 이란의 석유를 손에 넣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미국의 희망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작년 6월 공격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공격 직전까지 정권 퇴진 시위를 하던 이란 시민들이 공격 이후에 시위를 멈추고 성전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반정부 감정이 반미 감정으로 바뀐 거예요. 외부에 적이 생기면 내부가 결집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출근 시간에 시내 한복판을 폭격했는데 이란 국민들이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패했고 이라크에서 실패했습니다. 중동을 이해하지 못해서요. 이란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이란은 마지막 카드를 꺼낼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호르무즈를 교란하자. 아랍 국가의 석유 시설을 때리자.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해야 하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첫째, 유가를 주시하세요. WTI 기준으로 80달러를 넘으면 경계, 90달러를 넘으면 위험, 100달러를 넘으면 비상입니다. 유가가 90달러를 넘는 순간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둘째, 환율을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외국인 매도세가 가속화됩니다. 달러 자산 비중을 높이는 걸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셋째, 에너지 관련 자산을 주목하세요. 유가가 오르면 에너지 섹터가 수혜를 받습니다.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참고하세요. 넷째, 현금 비중을 확보하세요. 전쟁의 향방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현금이 총알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을 남겨두세요. 결국 이 전쟁의 본질은 이겁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지만 그 충격파는 호르무즈 해협을 타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직격합니다.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름값이고 여러분의 물가이고 여러분의 통장 잔고입니다. 전쟁이 단기에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장기화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유가 폭등이라는 지뢰밭 위를 걸어야 합니다.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세요. 이 전쟁의 결말이 나올 때까지 호르무즈라는 세 글자를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의 중동 전쟁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전쟁 상황과 경제 영향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대비 전략도 공유해주세요.